안녕하세요. 18년차 원룸 집주인 아저씨 은퇴혁입니다. 오늘은 그 지방에서 원룸 사업하면 진짜 망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그 지방에서 그 수익률 10%에 그 월세 500만 원 물건 찾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해 놓았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도움 될 거고요. 이 영상 보시고 그 한 분이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원룸 사업, 원룸 건물 사서 수익률 10%에 월세 500만 원이면 이거 정말 솔깃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그 땅값까지 그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면 참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 이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 질문에 대해서 제 실제 그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건물이 그 세 군데에 있다고 그 앞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건물은 제가 소유한 지 그 18년이 되었는데, 그 제가 소유한 지 한 14년 차 정도에 그 제가 그 산 가격에 그 2배 넘게 줄 테니까 그 팔 의향이 있냐고 그 부동산에서 그 부동산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그 사려고 했던 사람은 그 집장사라고 있죠. 거기 건축업자인데요. 그 새 건물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팔려고 하는 그 업자 말이에요. 근데 그 제 건물 그걸 사가지고 그걸 헐고 거기에 이렇게 새 건물을 올려서 이렇게 팔려고 하는 그 업자가 이렇게 사려고 했어요. 물론 뭐 저는 뭐 안 팔았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를 이제 감안해 보면 대략 한 10년 동안에 한 2배 정도 오르는 건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가구라는 게 그 아파트 시세처럼 가격이 딱 이거다 뭐 이러는 건 없거든요. 뭐 집 상태에 따라서 뭐 다르고, 뭐 지은 집 얼마나 되었냐 뭐 이거에 따라서 다르고요. 뭐 방향이 어떠냐, 뭐 앞 도로 넓이는 어떠냐, 뭐 그리고 입지는 어떠냐 등등, 뭐 같은 동네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건물이 전부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가격이 딱 이거다 뭐 이런 정가 같은 게 없어요, 아파트처럼. 근데 뭐 여하튼 10년간 2배 올랐으니까 뭐 물가 상승률을 뭐 충분히 커버하고도 뭐 남긴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은 이것도 뭐 가격이 뭐 딱 이게 얼마다 뭐 이런 건 없는데, 뭐 일단 땅값이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알아보려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 이 동네에서 그 가장 그 저렴한 물건을 봤더니 그건 이제 건물값은 없고 이제 땅값만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뭐 2층으로 된 그 빨간 벽돌 그 단독주택 뭐 이런 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나와 있는 거를 보니까 그 제가 이 건물을 소유한 지 16년이 되었는데 뭐 그 동네 땅값이 뭐 거의 안 오른 것 같아요. 뭐 이거 정말 뭐 대박인 거죠. 뭐 짜장면 값도 지금 뭐 거의 10,000원인데, 뭐 제 기억으로는 제가 16년 전에 그 짜장면 4,000원에 뭐 곱빼기까지 하면 5,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짜장면 가격 추이를 보면은 이제 2010년도에 뭐 지금 이 정도 됐고, 2020년도에도 한 이 정도 23년도 이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8,5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2배는 올라야지 이게 뭐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방어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땅값이 전혀 안 올랐어요. 근데 그게 뭐 10년 동안 가격이 그대로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뭐 앞날은 모르는 거죠, 뭐. 근데 제가 이렇게 첫 번째 건물 사례를 봤을 때 그 첫 번째 건물은 그 10년 동안 2배는 이상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땅값이라는 게 뭐 꾸준하게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그 특정 시점에 어떤 그 조건이 맞아가지고 그 갑자기 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확 오르는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세 번째 건물 사례는요, 제가 그 땅을 사서 이제 건물을 올린 곳이에요. 뭐 아예 빈 땅이었죠. 근데 이 땅이 주위에 거래가 없으니까 현재 그 땅값이 그 얼마인지는 제가 몰라요. 근데 그 건물 전체가 매물 나온 곳이 있었는데, 제가 그 가격을 한번 알아봤더니 그거를 이렇게 팔려고 하시는 분이 자기가 산 땅값에 자신이 그 건물을 올리면서 든 돈 딱 그만큼만 이렇게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직 10년이 안 되긴 했지만 뭐 땅값이 뭐 전혀 안 올랐다고 이제 보는 게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전혀 안 올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확실한 거는 그 제가 이 건물 지을 때 그 한 10억 조금 안 되게 들었는데 이거를 새로 지으려면은 뭐 15억 넘게 들 거라고 그 최근에 건물 올리신 분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땅값은 그대로인데 뭐 건물값은 뭐 인플레이션을 방어한 것 같긴 합니다. 뭐 나중에 이 건물값을 뭐 가치로 인정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이런 상황이긴 해요. 뭐 따라서 뭐 결론을 정리를 해보자면 뭐 일단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고 이거는 뭐 복불복이고 뭐 이겁니다. 사실 뭐 앞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지방 건물을 살 때는 그 집가 상승은 뭐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최근같이 뭐 아파트 서울 아파트가 오르는 거 보고 있으면 아마 속 터지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예. 근데 저는 뭐 별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뭐 건물을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거 계속 굴리다가 나중에 그 기록 딸리면은 그 제 자식들한테 그냥 그대로 물려줄 생각입니다. 제 원룸 사업 노하우랑 같이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물려줄 거예요. 그러면 제 자식들이 그 인생 사는데 남들보다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뭐 건물에서 월세 나오고 이러면은 뭐 분명 남들보다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발상의 전환을 좀 이렇게 바꿔보자면요. 그냥 땅값이고 건물값이고 그냥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팔아야 하는 시점에 그냥 올라있으면 그냥 감사한 거고 그냥 안 오르면 그냥 많은 거죠. 이런 마음으로 그 지방 건물을 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그 10% 미만이면 원룸 사업 안 하고 차라리 배당주 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뭐 제 고정 댓글 보시면 뭐 그 영상 보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 10% 수익률로 그 건물을 그 잘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 72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복리로 그 72를 연수익률의 퍼센트 빼고 아홉 숫자로 나누면 그 언제 투자금이 따블이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걸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좀 안 와 닿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제가 72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2를 그 제가 연수익률이 10%라고 했으니까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와 같이 7.2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10% 수익률로 그 7.2년 동안 복리로 이렇게 굴리면은 이게 재산이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투자금을 다 뽑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한 7년 정도면은. 그러니까는 7년 이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이미 나는 본전 다 뽑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짜로 월세 받는 꼴이 되는 겁니다. 설마 그 원룸 사업 하면서 뭐 설마 그 10년도 안 내다보고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평생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딱 좋긴 한데요. 그러니까 여하튼 뭐 대략 7년이면 투자금 다 뽑고 그 다음 뭐 공짜로 월세 받는 거다 뭐 이겁니다. 예. 이렇게 운영하다가 뭐 그렇게 시세 차익이 이렇게 원한다면 뭐 그동안 7년 동안 모은 돈 있잖아요. 그걸로 그 시세 차익형 물건 또 사면 되는 겁니다. 뭐 확률성 좋은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사실 저는 뭐 아파트 투자는 별로이긴 한데 뭐 그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설마 7년 안에 뭐 갑자기 그 지역의 인구가 뭐 증발이 될까요? 뭐 진짜 보수적으로 본다고 쳐도 그 10년, 20년 후에 그 우리나라 인구가 정말로 절반으로 줄어들어가지고 그 서울과 경기도 빼고 그 나머지는 뭐 전부 이게 무인도 같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도 사실 나는 이미 본전을 다 뽑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무인도가 안 되고 거기에 만약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 이게 살기 좋은 우리나라에 그 들어와 살고 싶은 외국인들 많잖아요. 그 동남아 쪽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미국처럼 다시 그 인구가 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진국들은 이미 그 이민들 이렇게 환영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캐나다, 뭐 미국, 호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대신 뭐 아무나 뭐 오라고 하진 않고 그 돈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오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 건물 사더라도 뭐 아주 최악의 경우만 피하면 뭐 그렇게 손해 볼 게 없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득이죠.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예. 차트를 한번 보자면요. 그 일단 그 서울 인구를 한번 볼게요. 그 대부분의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 서울 불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구를 한번 보자면은 강남구 인구를 보시면요. 유명한 곳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데. 그 10년 인구 추이를 보면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오히려 인구가 줄었어요. 오히려 여기가 인구가 더 줄어들 확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약간 반응을 했지만 뭐 전반적인 트렌드는 여전히 하향 추세고요. 그 다음 제가 뭐 예전에 살았던 광진구인데 여기는 역시 뭐 10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계속 하향 추세예요.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도봉구도 한번 볼게요. 도봉구도 이렇게 쭉 인구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반등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도 뭐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뭐 다시 뭐 하락해서 10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인구가 줄었어요.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 다음은 이제 인구가 이제 소멸될 거라고 하는 지방을 한번 볼게요. 천안시를 한번 볼게요. 천안 같은 경우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어떠세요? 서울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오히려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도 한번 볼게요. 아산시도 인구가 이렇게 늘었어요. 지금 계속 증가 추세 계속 있네요. 그리고 제가 그 건물 가지고 있는 유성구를 한번, 대전 유성구인데요. 대전 유성구도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요새 좀 거기 그 좀 이렇게 산업화 좀 이게 산업 트렌드를 잘 못 따라간 도시라고 좀 잘 알려져 있죠. 구미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이런 건 좀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또 제가 또 건물 가지고 있는 서산시를 한번 보면요. 서산시도 10년 전에 비하면 인구가 차라리 늘었어요. 요새 서산 쪽이 좀 경기가 좀 안 좋거든요. 이게 화학단지들이 많아서 그렇고 자동차 쪽에 자동차 쪽도 좀 특화되어 있긴 한데 그쪽에 좀 산업이 안 좋아서 이렇게 지금 하향 추세 지금 하지만 10년 전에 비하면 늘었습니다. 이게 또 경기가 좋아지면 또 저는 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영상에서 제가 예시로 그 말씀드렸던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서 계속 늘었죠. 예. 어떠세요? 그 실제로 보니까요. 뭐 지방이라고 해서 정말로 인구가 소멸돼가지고 그냥 뭐 망할 거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정말로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차라리 이게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데이터를 보면은 오히려 서울이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보통 이게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들 다 좋다고 할 때 가서 몰려가면은 사실 내가 먹을 건 별로 없고요. 뭐 아마 내가 거기서 그 마무리 그 설거지 당할 확률이 더 높아요. 하지만 그 성공적인 투자자는 그 남들이 다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사놓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또 사람들이 살려고 이렇게 허겁지겁 몰려들면 그거 잘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다가 털고 나올 궁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 이렇게 세 줄로 정리 요약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 집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는 뭐 아무도 모른다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임대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연수익률 10%면 그 7년 후에면 원금 회수 다 하고 그 이후엔 공짜로 월세를 받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괜히 설거지 당하러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제 18년 원룸 사업 노하우를 그 조금씩 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하고 좋아요 남겨주시면 무보수 유튜브 하는 저에게 보람을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원룸 사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그 아래 설명란에 링크해 놓은 그 네이버 카페 임대사업자 모임에 한번 가보시면 진짜 구구절절한 집주인 아저씨 아줌마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